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일 계십니까? 예. 예, 양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3쪽에 이제 노후 복구 공사비. 지금의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0년 된 노후관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도 굉장히 많던데, 그래서 어떻게 됐더니 노후관을 이제 교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복구를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한 5천만 원 삭감한다 그러면은 이 사업 되겠어요? 저희가 그 연중 한 과년도 비하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한 20억. 예,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지금 우리도 이제 노후복구하고 또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응급복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리를 복구하면은 이제 고기를 이제 잘라서 누수 그 저기를 뭐 검사 조사를 해서 고기를 이렇게 따더라고. 근데 그걸 뭐 한 번에 못 잡고 여러 개인가 봐요. 여기저기 파던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높고 낮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지하 매설모 지하에 누수 지점을 찾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작물이 있기 때문에 좀 그 굴착되는 부분이 좀 본의 아니게 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뭐 복구에 완벽하게는 못하니까 그게 또 이게 다짐의 한계가 있잖아요. 넓은 면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계 큰 거 갖고 눌러서 이렇게 제대로 되는데 그건 조그맣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다음 몇 개월만 지나면 거기가 침하가 되더라고. 우리가 또 그런 사후 관리는 또 안 하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가복고랄까 일을 하고 좀 시차를 두고서 좀 다짐이 좀 완전히 된 다음에 저희가 완전 복구를 하는 그런 복구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수 복구 말고 이제 노후관 교체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밑에 노후관을 교체하고 이제 위에 해갖고 그냥 다시 이제 뭐 아드콘이나 이제 그런 걸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거 포장을 하면은 뭐 포장이라는 게 뭐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집 앞이나 이런 쪽에는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물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어디 보면은 집 대문 앞인데 깊어졌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로 굴착 복구 이제 심의를 할 적에 의원님께서 좀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도로의 그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전 어떤 그 전면적으로 1차로를 전면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복구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그걸 따서 해서 한다는 뭐 한 3, 4m를 지금은 복구를 거의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길 쪽에 좀 얕으면은 좀 상관이 없는데 집 앞에가 웅덩이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는 빙판이에요 이제 물이 안 빠질 데가 없으니까. 저기 의원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 뭐 관리 감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집 앞이에요. 대문 앞에. 내일 가보겠습니다. 예? 거기 아주 빙판이어가 갖고, 응? 근데 그런 게 많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저기 잡을 때 뭐 어떻게 보면 그 구배를 확실히는 잡을 수는 없겠죠. 뭐 눈구나 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집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고기는 좀 높게 해줘야 사람들이 그쪽에 뭐 차도 되고 이제 저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노면의 그 평탄성을 유지를 잘해갖고 자연 배수 또 물이 또 좀 빠질 수 있는 곳까지는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 물이 어떻게 보면 햇빛 져서 그냥 날아가지 않는 이상 고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요. 그걸 업체들한테 그런 걸 좀 유념을 좀 시키십시오. 이렇게 예, 그때 감독관들한테.
그리고 이제 옥내급 수전이 이제 여기에 이설공사가 지금 170건이 있다고 그러셨나? 40건 쪽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집 짓고 또 이제 지금 또 새롭게 짓다 보니까 안쪽에 있던 게 담을 이제 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의외로 많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계량기가 옥내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검침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할 때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계로 해서 지금 이거는 그러면 전수조사 저희가 있는 거네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량기 검침원들이 네. 계량기 검침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갖고 필요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중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자료는 있으신 거? 170군데에서 나오는 건? 저희가 이제 과년도에 네. 평균 치료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추정만 하시지 마시고 예. 한번 계량기를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예. 그 검침원들한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예, 알겠습니다. 75쪽에 이제 무선원격 검침기 군 의원이 이제 요거는 한번 자료 요구를 한번 해봐서 요거를 우리가 2017년까지 우리가 목표가 몇 프로죠? 현재 30%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매년 전수가 한 2,000전 내지 2,500전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이게 기획이 또 변동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0%를 마찬가지. 예. 늘어나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량기 설치할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요. 그게 건축할 때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요?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전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어려운 데는 좀 많이 했습니다. 한 80번 정도 했는데 특히 요새 안전 관계 때문에 농축농에 뱀이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농축농으로 멀고 또 그러니까 서로다가 검수원끼리 또 의견이 충돌하고 그래가지고 외곽 지역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검침원분한테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자료를 이제 요청해봤던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 외곽에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친환경으로 짓다 보니까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진짜 뱀도 많이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안 보이다가. 그래서 이게 습하니까 그냥 계량기 쪽에 습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꽈리 틀고 있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검침원이 또 여성분이 또 있고 저기에서 놀랬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한 거는 우리가 2017년까지인가 아마 30%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 요건 좀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은 자진해야 됐으니까 이건 의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셨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반경상 필요해갖고 우리 사업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진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남리 일원이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범인원이 또 생겨요. 왜? 같은 동네인데도 구역계에서 좀 피치 못하게 또 벗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비를 잘해야 돼.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된다 그러면 사업은 언제쯤 들어가요? 국민행복위원회 총괄 사업에는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교부세를 우리가 못 받은 건데요. 우선 확정이 된 사업이니까 요 실설계획 세워주시면 내년에 설계를 하고 그러면 3, 4월에 후년도 국비 요구할 때 설계가 되고 준비가 된 거를 가지고 환경부에 어차피 예산 로비를 해야 됩니다. 해서 어떻게든지 후년도에는 사업비 받아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설계는 다 되는 거예요? 설계가 한 6개월 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라든가 행정 절차 이행하다 보면 내년은 설계하고 준비를 하고요. 설계하고 이제 구역계는 그러면 한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오고
구역계 정도는 한 6, 7월 정도면 나올 겁니다. 그럼 6, 7월 정도 다 나온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 우리가 내후년에 이제 사업 요청해서 내후년에는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 작업은 이미 내년 3, 4월에 후년도 국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환경부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 상승보호구역 농기계 1억 9,200짜리 그거는 다 마을 협의됐어요? 예, 저희가 예산이 계산이 되면은 농기계 지원은 이제 은산오리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내년에 필요한 농기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금 지금 신청. 요구하시는 거는 뭐야? 농기계는 대표적으로 이제 트랙터 이런 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주로 이제 저희 마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정도? 예, 트랙터고 이제 이양인지. 어떻게 됐든 그쪽은 피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내년 한 3억 4천 정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올해 총회에서 이제 들어온 게 27쪽에 이제 BTR 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예산 잡은 것 중에서 이제 한 3억 3천? 이걸 이제 감액했는데 이게 왜 감액되는 거지? 작년에 BTL 사업 준공하면서 초기 운영비 6개월분은 민자 사업자의 공식적인 저거는 평택 에코피아입니다. 에코피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가 대림산업인데 초기 운영비 6개월분은 대림산업에서 에코피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에서 6개월분 되는 것 때문에 그게 2월달까지거든요. 금년. 그리고 1, 2월분이 감액된 겁니다. 그럼 이제 초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운전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할 때 그거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 걸로 했었나 보죠? 예, 제목 모델에는 당연히 시에서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절감을 해갖고 3억 3천만 원을 어떻게 보면 덜 준 거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네. 이건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하세요? 그럼 뭔가 이거 한 10%라도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검토보다는 안 돼, 연구가. 네? 어떤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게 지금 이제 하숙가나 이제 상품적이나 지금 BTL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이게 BTL 한번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북부도 워낙 이제 신장동 쪽에 돼 있다가 그게 또 뉴타운에 이제 묶이다 보니까 좀 넘어와서 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남부고 또 서부고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 지금. 이게 근데 한두 푼이 이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 시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됐든 이건 국비가 없이는 시비로 이게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격려 차원에서 뭔가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계기로 해서 시에 전체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선 그런 측면에서 그것들을 적절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맞죠. 네, 더 지자체 얘기 계십니까? 더 이상 지자체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 사업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 사업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날 회의 진행 후에 다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